어서 오세요. 네. 자, 군집입니다. 아, 문제 푸신 것 중에서 질문 있나요? 생물. 솔직하게 문제 푸신 분. 푸신 분. 야, 솔직하게, 나 정말 문제 풀었다. 권호준 풀었어. 범수야, 풀었네. 다는 못 풀었는데, 풀긴 풀었네. 푸신 분, 다이나 풀었네. 회원님 푸셨나요? 반반? 뭐야, 야, 치킨이야? 어? 야, 갑자기 왜 치킨이야, 여기가? 사모님 다 푸셨나요? 오우, 착하다. 다 푸셨나요? 네.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훈집입니다. 어차피 생태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틀렸어도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문제 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쿤집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예? 책이 없으신 분 있나요? 없죠?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인. 자, 뭡니까? 개체죠. 그죠? 개체가 모이면 뭐가 된다고? 개체군이 되지. 그죠? 개체군이 모이면 뭐가 돼? 군집이 되지. 군집이 비생물적 요인과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 하나의 생태계가 됩니다. 개체군이 되려면 뭐가 된다고? 어떤 개체들이 모여야 돼?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야 된다 했지. 그죠? 개체라는 게 뭐였어? 하나의 생명체. 그죠? 나무 한 그루 개체죠. 그죠? 풀 한 포기 개체입니다. 그죠? 그치? 같은 종들끼리 모이면 마음이 급합니다. 종들끼리 모이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군집이 개체군이 모이면 A겠죠. 멧돼지 개체군, 토끼 개체군, 그 다음에 노루 개체군, 그 다음에 반달가슴곰 개체군, 이런 것들이 개체군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군집이 됩니다. 그지? 맞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군집. 자, 군집의 종류와 분포,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서식 환경에 따라서. 그게 뭐한다고?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으로 나눈답니다. 아, 육상군집하고 수생군집. 그죠? 땅 위에 사는 놈, 물에 사는 놈, 땅과 물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도 있죠? 개구리 있는 놈들처럼. 자, 육상군집,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삼림, 초원, 사막,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겠지, 그치? 그죠? 뭐와 뭐의 차이로? 기온과 강수량 등의 환경 차이로. 기온, 강수량. 물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사는 놈도 있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놈도 있고, 그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오래 살겠지. 그죠? 삼림. 그래서 군집의 종류가 초원, 사막이 있습니다. 육상군집에. 나무가 잘 자라려면 일단 기후가 어떻게 돼야 돼? 온난해야 돼? 한랭해야 돼? 온난하겠지. 그죠? 온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해? 비가 많이 와야 돼. 강수량이. 그죠? 네. 사막에 온난하잖아. 그치? 근데 비가 안 오지. 그래서 사막이 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강수량이 많고 식물이 자라기에 강수량이 많아야 돼. 그죠? 식물이 자라기에 적당한 기온 지역이 형성됩니다. 기온이 적당한 지역에서. 적당? 그치? 뭐 적당히 있겠지. 자, 다양한 목본과 초본이 함께 자라는 군집으로 목본이 뭐야? 나무. 초본이 뭐야? 풀떼기. 경상도 말로 하면. 그죠? 네. 나무도 있고 땅에 자라는 풀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군집으로 생물 다양성이 오랫동안 안정된 생태계를 했죠. 생물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막화가 점점 심해지니까 뭐 가끔씩 니네 그런 거 본 적 있지? 우리나라 회사들이 저기 어디 갔어? 몽골 가가지고 뭐 심어줘? 몽골은 뭘로 돼 있어? 삼림으로 돼 있어? 초원으로 돼 있어? 초원으로 돼 있지. 풀만 나 있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제 뻥 뚫려 있잖아. 우리나라는 뻥 뚫리게 하고 가다 보면 나무, 가다 보면 산, 가다 보면 산인데. 맞죠? 거기 뭐 있어?
뻥 뚫려 있어, 그지? 그러니까 나무를 안 심었어. 얘네들은 뭐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풀 먹이잖아. 초원이 발달돼 있지. 야, 니네도 풀 심어봐. 나무 심어봐. 나무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만다고 생물 다양성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나무가 많으면 거기에 작은 새들도 날아오고 나무에 있는 더 많은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초원보다는 뻥 뚫린 초원보다는. 자, 그래서 삼림에 이런 삼림이 있답니다. 열대우림. 열대지방에서 상록활엽수가 뭐야? 얘들아. 상록활엽수가 뭐야? 일단 활엽수가 뭐야? 잎이 넓은 식물이야. 그럼 상록이 뭐야? 상록이 뭐야? 1년 365일 푸르다고. 낙엽이 안 떨어진다고. 그게 상록활엽수야. 잎이 넓은데 야, 열대지방에 가봐. 열대지방에 가면 바나나 잎이 이렇게 넓어 안 넓어? 넓지. 가을 돼서 떨어지니? 안 떨어지지. 저 동남아에 있는 애들 우리나라 오면 가끔씩 와가지고 저기 스키장 같은 데 가보면 동남아 애들 와가지고 환장을 하지. 와, 눈 온다 하면서 기계로 창원에 사는 니네하고 비슷해. 기계로 눈 뿌리면 좋다고 뛰는 게지. 그죠? 눈 오면 전화해요. 선생님 학원 가요? 어쩌라고. 웃긴 놈들이야. 야, 눈이 이렇게 나 선생님 학원 가요? 어쩌라고. 차 막히니? 어? 야, 저기 현대아파트에서 오는 게 차 막혀? 트리비앙에 오면서 오는데 차 막혀? 안 막혀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온대림. 이쪽이죠. 온대지방에서 낙엽 활류수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데 떨어지지. 가을 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북부 침엽수림. 안대지방에 있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온대가 아니죠. 자꾸 변하죠. 아열대 기후로. 열대는 아니고. 그래서 여름에 비 오는 거 보면 무섭게 오지. 소나기 오는데 이게 소나기야 스콜이야 싶을 정도로. 그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초원입니다. 삼림보다 연평균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지역에서. 삼림보다는 비가 조금 들어온답니다. 나무가 자라기엔 적당하지 않은 거야. 그죠? 자, 초본 개체군 중심으로 군집됩니다. 자, 열대초원에서는 간혹 나무가 자라기도 한답니다. 뭐 그렇답니다. 열대초원에서는. 열대초원, 온대초원이 있습니다. 열대초원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 밤바이야 하는데 어디야?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가 가고 있습니다. 하잖아, 이렇게. 맞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온대초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 자,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조하여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에 형성됩니다.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식물들입니다. 사막의 종류가 여러 종류의 사막이 있는데요. 열대 사막도 있어. 니네가 사막하면 이런 사막을 꿈꾸지. 아, 그죠? 그죠? 그래서 열대 사막, 온대 사막은 이런 사막인데 한대 사막은 뭐 있어? 한대 사막. 툰드라 지역입니다. 툰드라 지역에 가면 나무 있어 없어? 없어요. 주로 뭐가 살아? 이끼 같은 것들. 앞발로 이렇게 술록이 앞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눈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끼 같은 거 먹잖아. 그지? 그게 뭐라? 한대 사막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한대 사막입니다. 자, 수생군집, 물속에 생활하는 적응한 생물로 강, 호수, 하천 등이 형성되며 담수군집과 바다에 생성된 해수군집이 있답니다. 그렇답니다. 별로 안 중요하고. 자, 군집의 분포, 수평적 분포하고 수직적 분포가 있습니다. 수평적 분포는 뭐의 차이에서? 위도, 동글뱅이. 위도의 차이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수직적 분포는 뭐에 따라? 고도에 따라서. 고도,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이건 뭔 말이야, 선생님? 수평 분포는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적도지. 위도 0도지. 그죠? 북반구 90도지. 남반구 90도지. 그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다고 군집의 형태를 보는 거야. 이게 수평 분포야. 그지? 땅이 평평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수직적 분포는 뭐냐면 산이야. 이렇게. 아프리카의 제일 높은 산이 뭐지, 그게? 아프리카에 있는 산? 킬리만자로. 거기서
킬리만자로 밑에 가면 뭐야? 열대우림이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야?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나무가 달라져. 또 어느 정도 가니까 나무가 달라져. 또 얼마 가니까 여기 위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죠?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서 뭐 한다고? 생물의 분포를 보는 거야. 이게 수직적 분포야. 이해됩니까? 그죠? 네. 자, 위도에 따른 강수량 차이로 위도마다 다른 군집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들하고 저기 동남아에 있는 식물의 종류가 뭐 하겠어? 당연히 다르겠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저 위로 올라가면 또 달라지겠지. 그죠? 네.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수평 분포를 보시면 있습니다. 그죠? 자, 저위도 지역에, 여기가 저위도 지역이죠. 뭐, 여기가 중위도쯤 될 겁니다. 여기가 고위도가 되겠지. 이렇게 엮이면 되죠. 이렇게 중위도라고. 그죠? 열대우림,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적게 오면, 열대초원, 비가 아예 안 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네. 열대사막. 비가 적당히 잘 와. 낙엽수림. 좀 작게 와. 온대초원. 아예 안 와. 온대사막. 그죠? 그 다음에 침엽수림 같은 거 있고 툰드라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강수량 차입니다. 그죠? 아, 이쪽으로 가니까 강수량이 많네. 이쪽으로 가니까 강수량이 많네. 적네. 됐죠? 얘들아, 하나 물어봅시다. 강수량은 뭐야? 강우량은 뭐야? 강수량과 강우량의 차이가 뭐야? 강우량이랑 이 우자가 무슨 우자야? 비우자지. 그죠? 내가 쓸 수 없는 한자가 있어요. 그 우자예요. 그죠?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지. 이런 비슷하게 생긴 우자입니다. 비로 내리는 물의 양이야. 강수량이란 건 눈이든 비든 우박이든 다 모은 거야. 그게 강우량이야.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열대우림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열대우림, 온대우림, 낙엽수림, 침엽수림으로 나타난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가니까. 강수량이 적을수록 처음에는 뭐? 삼림, 초원, 사막. 강수량, 같은 위도에서는 강수량 차이로 이런 걸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다음, 수직적 분포입니다. 한라산. 한라산은 수직 분포로 보기엔 좀 그런데. 킬리만자로. 이렇게 높은데. 그죠? 자,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한렵수림에서 무슨 단어도 침엽수림으로 바뀐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된답니다. 자, 맨 밑에 지역에는 상록 활렵수림대가 존재한답니다. 1년 365일 푸르고, 그죠? 낙엽이 안 떨어져. 조금 올라가니까, 밤사이에 날씨가 추워. 가을 되면 추워.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 활렵수림대. 더 올라가면 침엽수림대. 더 올라가면 관목이 뭐야? 얘들아, 관목이 뭐야? 에? 관목이 뭡니까? 관목대라고 되어 있는데 관목대가 뭐야? 관목이 뭐야? 대는 니네 영어 잘하니까 조언일 거야. 또 이거 조언일 거야. 그지? 대는 번역하면 그럼 관목은 뭔데? 키가 한 2m 이하의 작은 나무들. 2m 이하들. 작은 나무들. 선생님 2m면 큰데요. 뭐 알아서 하시든지. 야, 밖에 나가면 얘들아 우리 그 창원에 그거 많잖아. 은행나무. 그죠? 걔들 2m 넘어 안 넘어? 넘지. 가위로 잘라 전지작업 하더라 얘가 1월달 되니까 윙 잘라가지고. 왜? 너무 크면 태풍 오면 막 넘어져요. 그지? 그래서 가지를 다 잘라주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작은 나무들 말하는 겁니다. 자, 뭐 호수 있고. 자, 북아메리카 식물견의 수평 분포래. 수직적 분포가 아니고.
북아메리카의 식물 군집에 북아메리카 어디야? 아메리카죠. 이게 멕시코 그다음에 미국 이거 캐나다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단풍국이죠. 여기가 그죠? 네, 그렇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크면 열대 우림도 있네. 연평균 강수량이 한 50mm 이하가 되니까 뭐한다? 사막도 나타나죠. 그죠? 미국 요 안에 사막이잖아. 비가 안 와가지고.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식물 군집이 차이를 이렇게 보인답니다. 되셨죠? 넘어갑시다. 자, 군집의 구조입니다.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들이 먹이를 관계에 따라서 먹이 사슬을 형성하고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먹이 그물을 형성합니다. 먹이 사슬의 각 영양 단계를 이루는 개체군이 다양할수록 각 영양 단계를 이루는 개체군이 다양할수록 복잡한 먹이 군집 사슬이 형성돼 가지고 뭐하다고?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그죠? 복잡한 먹이 사슬이 형성되면 안정적이죠. 생태계가. 그죠? 그죠? 뭐에 따라서 유지가 된다고? 뭐에 따라서 먹이 사슬이 형성된다고? 먹이 관계에 따라서. 내가 뭘 먹느냐? 뭘 잡아먹는지, 나를 잡아먹는 놈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죠? 간단하게 여기가 나무가 있어. 나비가 있고, 거미가 있고, 참새가 있고, 이렇게 독수리까지 있어. 이건 뭐야? 사슬이지. 사슬이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으면 뭐가 돼? 그물이 되는 거지. 여러 개의 사슬이. 이 그물이 복잡해야 좋아? 단순해야 좋아? 복잡할수록 좋은 거지. 그죠? 그래야 먹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삼림이 되는데 층상 구조가 있습니다. 삼림의 층상 구조. 자, 맨 위에서부터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 그 다음에 선태지중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있을 거야, 얘들아. 봐봐. 햇빛이 이렇게 비쳐.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햇빛 받는 양이 많아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그죠?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점점점 뭐하다고? 감소합니다. 위에가 제일 많고 밑으로 갈수록. 알겠습니까? 그래서 층상 구조는 뭘로 할 수 있어? 받는 빛의 양으로. 자, 많은 개체군이 구성된 군집은 빛의 양, 세기와 양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빛의 양과 세기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몇 개의 층으로 보는데 층상 구조로 됩니다. 햇빛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어디야? 교목이지. 키 큰 애들. 그죠? 요즘엔 학교에는 이름 순으로 하지. 가나다 순으로. 내 초등학교 때도 이름 순으로 하니? 그죠? 나 초등학교 때 학교도 가면 뭘로 세운 줄 알아? 키 순으로 세워요. 우리 중학교 때 그랬어. 키 순으로 쭉 세우거든요, 이렇게. 그럼 제일 작은 애가 뭐야? 1번이야. 제일 큰 애가 몇 번이야? 막번이야. 중간에 밖에 안 바뀌어. 바뀌어요. 아니, 번호는 안 바뀌어요. 키는 바뀌잖아. 그지? 갑자기 자라는 애도 있고. 그죠? 항상 1번에서 5번 사이에 있는 애들은 항상 1번에서 5번이야. 그 앞에서. 그죠? 뒤에 중간에는 막 바뀌어요. 네, 그랬었는데. 키순으로 하면, 야, 내 키순으로 하면 난리 나겠지. 작다고 무시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나는 무시 나오고 살았는데. 키순으로 해가지고. 키순으로 하면 내가 평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중학교 때 55명 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44번이에요. 작은 편은 아니었죠. 맞잖아. 중상은 되잖아. 50은 안 넘었지만. 중학교 2학년 되니까 42번이었나? 중3 되니까 36번 되더라. 확 떨어지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은 식물이 주로 서식하는 광합성층이라고 합니다. 아, 교목, 아교목, 관목, 어디까지? 초본까지. 여기까지. 네 그룹은 식지속하는 광합성층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다양한 종류의 새와 곤충이 서식합니다. 그치? 여기도 새 살고, 여기도 새 살고, 여기도 새도 살고 막 삽니다. 그죠? 네. 선태층, 낙엽이나 썩은 나무가 존재하는 층으로, 선태라는 건 낙엽이나 썩은 나무가 존재한답니다. 바닥에 깔려있지.
지표류라고 합니다. 생산자인 이끼류, 분해자인 균류, 소비자인 일부 뭐? 곤충. 바닥에 기어다니는 곤충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네.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중층. 부식질이 많고, 봐봐. 요게 땅에, 요게 얇은 것까지, 요게 요 밑에 얇은 것까지가 선태고요. 그 밑에 유기물이 많이 썩어서 썩은 물질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유기물이 많은 지층을 뭐라고? 지중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자, 부식질이 많고 균류, 세균류, 두더지, 지렁이 덕이 균류, 세균류, 두더지, 지렁이 등이 많이 서식을 한답니다. 두더지 봤니? 두더지 잡아봤니? 땅속에서? 땅에서. 두더지 있는데 나도 어릴 때 두더지 보고 나이 들어가지고 못 봤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약을 하도 많이 치니까 농약을. 예전에는 낙을 적게 칠 때는 밭에 이게 당근을 키우잖아. 그럼 두더지가 빼먹어요. 있었거든요. 근데 잡초를 뽑는 그 전에는 이제 잡초를 엄마들이 아빠들이 잡초를 뽑았는데 잡초를 뽑으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약을 뿌려요. 약을 뿌리니까 뭐야? 두더지가 다 죽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요새는 다시 두더지가 좀 생기죠. 되셨습니까? 네. 자, 생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 별표 3개. 별표 3개. 자, 크게 우리 책에 나오는 건 4가지 있습니다.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이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뒤에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도가 있거든요. 나중에 중요도라는 게 있는데 중요치가 있는데요. 이거 하면 나중에 이걸 하고 저거 하면 좋은데 책이 뒤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 앞에부터 갈게요. 우점종. 그 식물군집, 생물군집에서 개체수가 제일 많은 놈이 뭐야? 우점종이야. 개체수가. 알겠습니까? 그지? 어느 산에 갔더니 뭐 이놈의 산은 전부 다 소나무네? 다 소나무야. 그지? 그럼 우점종이 누구야? 소나무야. 그죠?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옆에 산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에 소나무 있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한 100년 전에 소나무 다 자르고 다 잣나무 씹었대. 100년이 지났어. 그럼 그 동네, 그 산에는 전부 다 대부분 뭐겠어? 잣나무겠지. 잣나무가 우점종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되십니까? 그죠? 자, 우점종. 자, 개체수가 가장 많거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개체수가 가장 많거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개체입니다. 야, 니네 산에 가면 뭐 제일 많아? 소나무 제일 많을걸? 소나무 우점종이야. 보이는 게 소나무야. 소나무구나. 자, 다른 개체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생태계의 기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그쵸. 생태계의 기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우점종은. 중요치가 제일 높은 겁니다. 아주 중요치겠지만. 그 다음에 우점종의 반대가 뭐야? 희소종이야. 뭐 한다고? 제일 작아. 개체수가. 그게 핵심종입니다. 희소종입니다.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적어서 특정 지역이나 생태계에서 희귀하게 발견되는 거. 희소종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희소종입니다. 야, 굉장히 나는 게 식물 군집입니다. 야, 이 풀이 여기서 자라네? 이런 풀들이 있겠지, 그제? 개체수 작은 거. 자, 그 다음에 핵심종입니다. 핵심종은 우점종은 아니야. 우점종은 아닌데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야? 핵심종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미국에 가면 뭐가 있어? 비버라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면 뭐 있어? 강에 가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꼬리 길게 해가지고 잡아먹는 놈도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누구야? 수달. 그죠? 수달이나 비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뭐가 돼? 핵심종을 돼요. 수달 같은 애들. 생태계 조절자입니다. 비버가 뭐해? 강을 막지. 그죠? 땅을 막아가지고 거기를 뭘 만들어? 습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습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생태계 섭지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뭐 한다고? 조절을 해요. 비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버를 싹 죽였어. 죽였더니 야 이놈의 새끼들이 날마다 해가지고 홍수나고 안 좋네 해가지고 없앴더니 뭐야? 그 지역의 생태계가 완전 폭망을 해요. 그래서 다시 비버를 넣었어. 30년 몇 년 만에. 비버를 넣으니까 뭐야? 다시 주변에 초원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핵심종이 뭔다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우점종은 아니지만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죠? 군집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입니다. 대부분 상위 포식자, 포식자이며 사라지거나 크게 감소하면 생태계 전반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치? 사라지거나 크게 감소하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핵심종입니다. 되셨습니까? 다음에 지표종이 있습니다. 특정 환경에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발견되는 군집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특정 환경 조건에서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이걸 지표종이라 불러. 얘들아, 쉬리라는 민물고기가 있어. 쉬리 들어봤니? 나도 옛날에 알았어요. 한석규가 찍은 영화가 있어. 한석규 아니고 한석규 아저씨가 찍은 거. 이 영화배우 아저씨 알지? 그죠? 네. 옛날에 이 아저씨가 한참 날릴 때 그때 영화 많이 찍을 때 쉬리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영화 중에서 몇 번째 안에 들 걸, 이 영화가 순서상으로. 어쨌든 쉬리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제목에서 처음 나왔어. 쉬리가 뭐야? 다들 검색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서 1급수에만 사는 거야. 1급수에만 사는 민물이야. 내가 강원도에 놀러 갔네, 여름에. 엄마 아빠 따라서 강원도 갔더니 내가 쉬리라는 영화를 보고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해가지고 쉬리 물고기를 봤어. 관심 있었어. 갔더니 강원도 민물에 갔더니 바닥에 봤더니 쉬리가 보여. 어? 그럼 몇 급수야? 1급수지. 지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그죠? 야, 쉬리 가져와가지고 수돗물 틀어져가지고 어항에 키워. 살아 죽어. 죽어요. 못 살려요. 왜? 1급수에만 살거든. 그죠? 그죠? 송이버섯이 있어. 얘들아, 송이버섯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송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1kg 따면 몇십만 원, 30만 원이래. 송이와. 우와, 어디가? 아무 때나 나? 아니지. 어디서 나? 소나무가 자라는 곳에서 나요. 그죠? 그 다음에 습해야 돼요. 고도가 얼마 이상 돼야 돼요. 너무 높으면 또 안 나요. 너무 낮으면 안 돼. 그래서 송이가 자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점점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 요 동네에서 많이 났거든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창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남쪽에서 잘 나 안 나? 안 나요. 어디까지 가야 돼? 강원도래요까지 가야 돼요. 그래 나요. 더 더워지면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가야겠지. 그지? 네. 사과를 예를 들어 볼게. 사과. 그죠? 애플. 그죠? 사과가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유명하던 지역이 있었어. 도시가. 우리 주변의 도시야. 사과로 유명한 도시야. 그래서 여기는요, 사과가 좋아서 사과를 많이 먹어서 미인들이 많아요 하는 도시가 있었어. 어디야? 대구야. 옛날에 대구가 사과로 유명했었어요. 대구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과로 유명했거든요. 요즘 대구에 사과 맛있어, 안 맛있어? 맛도 하나도 없어요, 대구 사과. 왜? 데프리카잖아, 여름에. 그죠? 데프리카, 여름에 더워 죽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 경북 저 위에까지, 강원도까지 올라갔어요. 사과 지역이. 사과가 맛있는 지역이. 사과가 맛있으려면 어떻게 돼? 초여름에, 초겨울에, 가을에 먹어야 돼? 일교차가 커야 돼요. 일교차가 커, 안 커? 안 커요. 그죠? 그지? 그지?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맛있는 사과집이 밀양 얼음골 사과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죠? 이게 밤 되면 추우니까 일교차가 커야 돼. 그죠? 맞았냐?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만 발견되는 게 뭐라고? 지표종이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버섯에 관심이 많아. 버섯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버섯을 아는데, 야, 이게 청정 1급수 지역에서, 청정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거래. 야,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몇 개 안 된대. 갔더니, 강원도 산에 갔더니 그게 발견됐어. 봤어. 와, 여기 뭐야네? 환경이 깨끗하겠네. 라고 알 수 있었어. 있다고. 그게 뭐라고? 지표종이라고.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환경 모니터링 생태계의 변화 예측, 생물 다양성의 보존 중요한 요령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답니다. 뭐 그렇답니다. 여기 있네. 지표종의 예를 보시면 자, 지으리는 이산화황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서식하며 대기 중에 이산화황의 오염 정도를 그렇죠. 대기 중에 이산화황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대. 지으리 같은 것들. 습지에 사는 청개구리는 습지가 오염되면 개체수가 줄어들고 습지가 파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위 면적당 몇 개 정도 있는지. 해발 1500m 이상의 고도에서 자라는 에델바이스는 고산 지역의 고도와 온도 범위를 알 수 있답니다. 뭐 그렇답니다. 에델바이스가. 되셨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된답니다. 다음, next. 넘겨. 군집이 천이. 천이가 뭐야? 얘들아, 천이가 변해가는 거야. 하나의 생태계가 이렇게 처음 생겼어.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뭐야? 변해요. 점점.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나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있어. 그 아기가 죽을 때까지 그런 뽀송뽀송한 피부를 가져? 아니잖아. 변하잖아. 그죠? 나이 들면 거무듯해지고 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지. 맞죠? 그죠? 늙어서 거무듯해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자연스러운 건데 그죠? 이쁘게 늙어야 되죠. 맞죠? 그걸 생태계도 변해요. 사람처럼. 그걸 뭐라 불러? 천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변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군집의 좋은 구성과 특성이 많은 거 변하는 겁니다. 아, 변하는구나. 그죠? 자, 천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천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뭐인데 건성천이하고 습성천이가 있어요. 건성천이 뭐야? 말 그대로 물이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야. 맨 땅에서 토양이 생기고 이끼가 생기고 초원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막 이렇게 변해가는 걸 뭐라 불러? 건성천이라고 하는 거야. 습성천이는 물이 많은 지역이야. 물이 많은 지역에서 물이 들어와.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기고 하다가 많은 거 변해가는 거. 그걸 뭐라 불러? 습성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건성천이 화산섬이나 용암지대, 바위, 모래, 언덕과 같은 건조한 곳에서 일어나는 거. 아, 용암대지. 용암대지가 어디야? 얘들아, 대지가 뭐야? 넓은 땅이야. 그죠? 화산이 빵 터졌네?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마그마도 동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마그마가 유동성이 커가지고 쭉쭉 넓게 퍼지는 마그마가 있어요. 그죠? 넓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넓은 땅이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있어. 어디에 있어? 제주도도 있어. 그래, 맞아. 강원도에 가면 있어. 어디야? 강원도. 태백간도 아무도 안 돼. 야, 고려에 고려 세울 때 이게 눈 없으신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법으로 보신 분, 누구야? 궁예가 어디를 수도로 잡으려고 했었어? 그래, 철원. 강원도 철원. 눈 많이 옵니다. 난 안 가봤는데. 강원도 철원. 자,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가볼 수 있고요. 여학생들은 남자친구 군대 가면 강원도처럼 가볼 수 있어요. 나중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 척박한 땅에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생물이 없고 토양이 발달이 미약한 건조한 척박한 땅입니다. 자, 거기에 이끼 같은 게 들어와요. 바위에 이끼가 달라붙어. 이끼가 생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류나 이끼 같은 게 생깁니다.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 같은 이름들이 토양이 깨져 안 깨져? 깨지고 모래가 생기고 만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풀이 자라요. 초원이 돼요. 풀이 자랐네. 풀이 자라면 나 말한 어느 정도 토양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그만한 나무가 생겨. 관목이. 그죠? 관목이 쑥쑥쑥 생기는데 이제 뭐가 나와? 양수림. 양수림이 뭐야?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잘 자라는 식물을 양수림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양수림이 관목이 그림 없나? 있네. 자,
관목이 이렇게 이렇게 지우리가 자라다가 풀이 이렇게 자라요. 뿅뿅뿅뿅뿅뿅뿅 자라다가 뭐야? 거기 위에다가 밑에는 풀이 있겠죠? 관목이 이렇게 자라. 그리고 나서 뭐가 돼? 양수림이 달아와요, 이렇게. 얘가 양수림입니다. 그죠? 그 사이에 이제 밑에서 뭐가 와? 음수림이 슉 올라와요. 그래서 양수림과 음수림이 같이 자라요. 이걸 뭐라 불러? 호남림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양수림이 먼저 생겼어? 음수림이 먼저 생겼어? 누가 먼저 생겼니? 양수림이 먼저 생겼지? 그지? 그지? 양수림이 먼저 생겼으니까 누가 먼저 죽어? 양수가 먼저 죽겠지. 그지? 얘들이 교통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양수림이 줄어요. 그래가지고 음수림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선생님, 양수림이 올라오면 되잖아요. 올라와, 못 올라와? 못 올라와요. 왜? 막고 있거든요. 관목만 있을 때는 양수림이 자랄 수 있었는데, 음수림이 빽빽하게 숲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뭐가 못 올라와? 양수림이 못 올라와요. 마지막 단계에서를 뭐라 불러? 극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극상에서는 누구만 존재하는 거야? 음수림만 존재해요. 아시겠습니까? 극상에 도달하면 안 변해요. 밑에서 음수림 올라가고 또 밑에서 음수림 올라가고 밑에서 음수림 올라가고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순서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척박한 땅에서 지유류, 초원, 관목,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서 외우세요. 순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극상에선 누구만 있다고? 마지막 단계에서 음수림이 형성되고 극상을 이룹니다. 음수림입니다. 이해되니?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되셨죠? 다음, 습성천입니다. 자, 호수나 연못과 같은 습한 곳에서 뭐 하는 거? 변해가는 거야. 그죠? 네.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땅이 있었어. 뭐 예를 들면 여기에 근 호수가 있는데 물만 있어. 말 그대로. 그냥 물만 살아. 물만 있어.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호수야. 아무것도 없어. 빈 영양호라. 영양호라. 이 빈이 뭐 하는데 빈이야? 빈이 뭐 할 때 쓰는 빈자야? 한자가. 원빈 할 때 쓰는 원빈자야. 무슨 빈자야?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유기물들이 들어와. 유기물들이 낙엽도 들어오고 뭐 날려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낙엽이 쌓이고 풀이 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죽은 식물들이 막 쌓여. 그럼 영양분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져요. 그럼 뭐가 돼? 부영양호가 돼요. 아, 부자할 때 그 부자야. 영양분이 많아져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흙으로 쌓이고 막 이렇게 쌓여. 그래서 쌓여가지고 점점점 물이 뭐야? 흙으로 메꿔져. 그래서 이끼나 스본이 만들어집니다. 이끼류나 스본이 만들어져. 그러다가 이제 얘가 어디로 가? 초원으로 가요. 그때부터 같아요. 요 이유는 같아요. 아, 건성천이든 습성천이든 극상에서는 뭐야? 음수림이야. 극상에서는.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빈 영양호에서 부영양호가 됐다가 이끼가 생겨서 초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계는 같아져요.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봅시다. 빈 영양호. 영양염료가 적어서 플랑크톤이 적은 호수입니다. 부영양호. 많은 거죠. 비는 없는 거고. 자, 이끼와 습은 유기물과 퇴적물이 쌓여서 습지가 형성되면서 먼저 이끼류가 정착하고 위에 초본이 자라면서 습원이 형성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건조해져서 초원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마지막에 초원부터는 뭔다고? 같아져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오케이?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2차 천입니다. 자, 기존의 식물군집이 산불, 산사태, 벌목 등으로
파괴되어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토양에 남아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천이를 뭐라 불러? 2차 천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산에 얘들아 우리 산에 저기 정병산에 봐봐 정병산에 나무가 이렇게 어우 나무가 막 자라고 있었어. 막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겨울에 번개가 빵 쳐가지고 여기 불이 붙었네. 여기 홀랑 태워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지. 그지? 요렇게 홀랑 태워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시커매지겠지 여기가. 그죠? 땅이 아니 검은색이 없네. 검은색이 없어서 여기가 시커매집니다. 그죠? 시커먼 땅이 돼요. 그죠? 그럼 그 다음 해에 가보면 불이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오지. 왜? 팠는데 밑에 불이 있었어 없었어? 불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토양 밑에 잡초 씨앗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풀이나 잡초 같은 것들이 막 무성하게 올라와요. 그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 불타고 이렇게 지나고 나면 척박한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천이가 아니야.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들어와? 초원부터 시작해요. 자, 2차 천이 기존의 식물 군집에 했습니다. 그죠? 자, 토양에 남아있는 기존의 식물의 종자나 뿌리 등이 자라서 유입된 종자가 자라면서 시작됩니다. 주로 성장 속도가 빠른 초본이 개척되어 돌아서 초원부터가 시작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그지? 그래서 진행이 빨라요. 1차 천이에 비해서 진행 속도도 빨라요. 야, 생각을 해봐. 내가 호떡 장사를 할 거야. 고등학교, 대학 졸업 들어가가지고, 야, 내가 알바를 하니까, 알바 해가지고 시급 10,000원? 시급 10,000원 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래서 반송에 요 앞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군고구마 파는 데가 없네? 자, 군고구마를 여름철에 겨울에 3개월 바짝 해가지고, 한 달에 1,000,000원 벌 거야, 내가. 야, 한 달에 1,00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군고구마 막 뒤졌어. 네이버 뒤지니까 군고구마 이렇게 판대. 나무도 준대. 고구마도 대준대. 해가지고 차렸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놓고 SNS 광고도 하고 막 했어. 쫄딱 망했어. 그치? 접었어. 마이너스 200으로 접었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해봤지? 망해가지고.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지난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야 이거 안 되더라고. 지난번에 내가 처음 해가지고 군고구마 만드는 법도 몰랐고 군고구마를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군고구마 있어요 해서 했는데 군고구마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구워놓고 구워진 거는 맛있는 건 또 옆에 해가지고 따뜻하게 보관하고 이렇게 해야 할 장사하는 융통성이 없었어. 그래서 1학년 때 망했어. 아싸가 우리 1학년 때 망해가지고 마이너스 200 찍었어. 그럼 2학년 때 겨울 왔어. 내가 일을 갈았어. 내가 1년 동안 준비를 했어.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장사했어. 그럼 작년보다 잘하겠냐, 못하겠냐? 잘해야 정상이야. 그지? 못하는 인간들도 있긴 있어요. 잘해야 정상이야. 준비를 완벽해 가가지고 내가 1,000,000원 목표 찍었는데 그 다음에 달에 1,500 벌었네. 대박이지. 이렇게 한다고. 더 빨리 하겠지. 그죠? 네. 그래서 2차 천이가 1차 천이보다 뭐하다고? 빨라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군집의 조사 방법입니다. 자, 범수야, 뒤에 난로 꺼. 자, 군집의 조사 방법입니다. 자, 식물 군집의 구조조사. 자, 방형구법을 쓰거든요. 방형구법이라는 게 씁니다.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막대 갖다 놓고 이렇게 사각형 만들었어. 해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면적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이걸 하나의 방형구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물이 뭐가 있는지를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자, 그래서 식물군집을 조사할 때는 뭐 한다고? 방형구법을 쓴대.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식물이. 자, 조사할 군집에 방형구를 여러 개 설치하고 이런 걸 설치한다는 얘기야. 이런 거를 설치하고 방형구 안에 있는 식물의 종, 어떤 종이 살지? 몇 마리가 있지? 그죠? 자, 종이 출현한 방형구를 지표를 듣고 있는 정도로 조사합니다. 방형구법을 이용하여 해당 군집의 특성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뭘 알고 싶어? 밀도를 알고 싶어. 뭘 알고 싶어? 빈도를 알고 싶어. 뭘 알고 싶어? 피도를 알고 싶어. 세 가지를 알아낼 거야.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밀도는 안 헷갈려. 빈도하고 피도가 헷갈려. 빈도하고 피도가. 그죠? 밀도, 면적분의 개체수야. 이만큼 면적이 있어. 네이크로바가 있네. 네이크로바의 개수 몇 개 하면 면적분의 1제곱미터당 네이크로바 개수가 뭐 20개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이게 뭐라고? 밀도야. 밀도. 빈도는 뭐야? 방형구 수분의 전체 방형구 수가 이렇게 했어. 이게 이렇게 10m야. 가로 세로 10m야. 나는 1m씩 끊었어. 1m씩 끊은 거니까 100개의 방형구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지? 100개의 방형구가 나오는데 방형구 한 개당 한 개 여기에 출현한 생물 군집이야. 야, 네이크로바가 100개의 방형구 중에서 50개의 방형구에서 네이크로바가 출현됐어. 나머지 50개는 없었어. 그지? 그럼 전체 방형구 수분에 그 네이크로바가 출현한 방형구 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피도는 뭐야? 전체 면적분의 전체 방형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밀도는 안 헷갈려. 피도하고 빈도가 헷갈려요. 헷갈릴 때 나는 이렇게 외운다는 얘기야. 면피라고 외워요. 면적분의 면적. 선생님, 면피가 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외워요. 빈방이라고 외워요. 면피로 외우시든지 빈방으로 외우시든지 알았어요. 빈도는 방형구 수분의 방형구수.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이야. 그래서 면적으로 외우듯이 빈방으로 외우시든지 면피로 외우시든지. 명절 얼마 안 남았지? 그지? 큰아버지 집이나 아니면 우리 집에 아빠가 큰아버지야. 모이면 어떡해? 아저씨들, 엄마 아빠들 고스톱 치시니? 안 치니? 너희가 치니? 고스톱 치면 야, 우리 피 몇 개가 피가 모자라면 뭐야? 피박스지. 그치? 많이 하셨네요. 피박이지? 나 피박 아니야. 6개야. 5개가 피박이 6개 아니야. 나 면피야. 피박면 했단 뜻이야. 면피야. 알아서 외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생각해봐. 단위가 다르지. 그죠? 밀도는 개체 수분의 면적이고 빈도는 방형구 수분의 방형구수잖아. 그죠?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이잖아. 단위가 다르지. 단위가 다르니까 이거 헷갈려. 그래서 뭘 만들었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중요치라는 게 있어요. 별표 2개, 3개, 중요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거야. 더한 값이 제일 큰 놈이 뭐라고? 우점종이야. 알겠습니까? 제일 작은 놈이 뭐야? 중요치가 희소종이야. 알겠습니까?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방형구법으로 식물의 군집을 분석해 보이시다 했습니다. 그죠? 자, 어느 지역에 1m 크기의 방형구 4개를 설치했답니다. 보이죠? 자, 한 개당 볼게. 하나, 둘, 셋. 이거 어디 갔어? 자,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한 개당 25개가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개의 방향구를 설치했답니다. 그죠? 하나의 면적이 얼마라고? 1제곱미터야. 얘도 1제곱미터고, 얘도 1제곱미터고, 얘도 1제곱미터가 되겠네. 되니? 그죠? 자, 내가 관찰하고 싶은 식물종은 3가지야. 질경이, 토끼풀, 민들레입니다. 알겠습니까? 되셨습니까? 아, 나 민들레, 야, 우리 딸 때문에 민들레 그거 후 보는 거, 야, 나 억수로 많이 주고 다녔는데, 이거. 옛날에. 아, 민들레입니다. 그죠? 자,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경이부터 해볼게. 질경이가 누구야? 얘가 질경이랍니다. 질경이가. 그러면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4제곱미터지. 질경이 개수 해볼게. 4제곱미터에. 누가 질경이야? 어우, 질경이 형 있네. 질경이 형 있네. 질경이 형 있네. 질경이 형 있네. 질경이 몇 마리? 4마리. 4제곱미터에 4개인 겁니다. 그죠? 토끼풀 찾아볼까? 토끼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 아, 16개. 4분의 16. 됩니까? 그죠? 민들레. 민들레 찾아봅시다. 민들레. 얘가 민들레죠. 몇 개 있어? 3개, 5개, 6, 7, 8, 9, 10. 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어딨어? 빠진 거 있니? 20개라는데? 하나, 넷, 5, 6, 7, 8, 9. 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개. 아, 20개. 됐네. 그죠? 그죠? 빈도가 뭐라고? 방향구 수분의 방향구라고. 내가 빈방이라 했잖아. 그지? 방향구 수분의 방향구수야. 그죠? 자, 질경이의 빈도. 4개의 방향구가 있네. 그죠? 4개의 방향구에 질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디 갔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4개 중에 4개가 다 나왔네. 그죠? 오, 나왔네. 그 다음에 토끼풀 4개의 방향구가 있네. 토끼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토끼풀 여기도 있네. 4개의 방향구에 4개가 다 나왔네. 4분의 4네. 맞니? 그지? 자, 민들레.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고, 이거 2개 없네. 4개 중에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네. 4분의 2가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피도. 뭐라고? 면피라 했잖아. 면적분의 면적이라 했지. 전체 면적이 1제곱미터, 1제곱미터야. 1제곱미터 다 다음 얼마라고? 4제곱미터지. 그지? 그럼 얘들아, 요거 하나 면적이 얼마야? 25분의, 아이고, 쏘리. 하나가 25분의 1제곱미터지. 25개가 들어있으니까. 25분의 1은 얼마야? 0.04제곱미터가 됩니까? 100분의 4가 될 거니까. 되니? 그죠? 그럼 봐봐. 얘 하나, 둘, 셋, 4개 찾았네. 그래서 전체 면적은 4인데 요게 한 개당 면적이 0.04야. 근데 총 몇 개가 나왔네? 4개가 나왔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피도 값을. 나머지도 그렇게 구하면 돼, 안 돼? 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그냥 구하면 돼. 그래도 되는데 이걸 그냥 더하자니 단위가 달라요. 그지? 단위가 다르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뭘 한 거야?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요거 구할 거야. 요거를. 왜? 상대 밀도 어떻게 구해? 다 돼요. 전체 밀도 값을 다 더하면 얼마야? 10이지. 그죠? 그래서 질경이가 차지하는 건 뭐야? 10분의 1인 거야. 전체 피도 값을 다 더해요. 전체 피도 값을 다 더해요. 2.5지. 질경이 차지하는 거는 2.5분의 1이래. 가면 10분의 4가 되겠네. 곱하기 100. 다 전부 다 뭐가 나와? 퍼센트로 나옵니다. 그죠? 얘도 퍼센트로 나오고. 피도 값도 싸그리 다 돼.
싸그리 다 돼. 다 더하면 얼마야? 0.04. 4 더하기 12 더하기 16 하면 얼마? 32네. 32분의 4 하면 되지, 그냥. 단위 떼고 싹 다 더해. 얘네들 싹 더해가지고 나누기 해가지고 곱하기 하면 얘도 뭐가 나와? 퍼센트가 나와요. 돼요? 그죠? 요 값을 더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중요치야. 다 더해봐. 얼마야? 50, 62.5. 다 더해봐. 80에 130이 됩니까? 되나요? 다 더해. 57.5, 107.5가 됩니까? 그죠? 되죠? 누가 제일 높아? 토끼풀이 제일 높네. 토끼풀이 제일 뭐야? 중요치가 높아. 뭐야? 우점종이야. 이 방향구 안에서. 이해됩니까?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죠? 아, 그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밀도, 빈도,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상대 빈도는 어차피 더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밀도하고 빈도하고 피도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니? 빈도는 뭐라고? 방향구 수분의 방향구수야. 빈방이라 했어 내가. 피도는 뭐라고? 면피야. 면적분의 면적이야. 헷갈리지 마. 틀려 오기만 해봐. 죽여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질경이의 중요치가 62.5, 토끼풀의 중요치가 이만큼, 민들레이의 중요치가 이렇게 된답니다. 누가 제일 높아 중요치가? 토끼풀이 제일 높네. 따라서 우점종은 토끼풀이 되는 겁니다. 아, 오케이 바리. 요렇게 하는 거라고. 돼요. 이거를 작년에 자이스토리 문제 한번 봅시다. 오, 생명이 있네. 작년도 자이스토리 문제거든요, 이게. 왜 안 떠? 오랜만에 봐서 그랬나? 보시면 여기 있나? 에너지가 아니고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군집. 군집이 여기 있나? 군집이 여기 있네. 보시면 방향법 해가지고 네, 군집에서 뭐 이렇게 방향국법 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글랑요. 너희는 수능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이건 이제 수능을 치진 않을 건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뽑아가지고 낼 수 있다고. 계산하는 문제로 내가서. 그죠?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면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까? 미지수로 놓고 풀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다음 넘어갑시다. 자, 풀어보십시오.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십시오. 졸지 마시고 풀어보세요. 고객님들 풀어보세요. 이게 보이냐? 잘 보이냐? 네.
끝났나요? 날 추운데 오셔가지고, 힘들죠? 집에 나오기 싫지? 추워 죽겠는데. 그지? 원래 인생이 그래. 그런 거야. 야, 낯설 때, 추워라, 가기 싫다. 그지? 날 추울 때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날 좋을 때 또 가기 더 싫어요. 집에 딱 나서는데 3월달 돼봐. 3월 말쯤 되면 꽃이 확 폈어요. 딱 보면서 오면 어떻게 돼? 와, 가기 싫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죠? 날 추울 때든, 날 더울 때든 다 가기 싫어요. 날 좋을 때도 가기 싫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면 돼요. 어? 멍 때리면서 학교 와요. 학원 와.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열심히 하시고, 얘들아, 너희도 나중에 살아보면 알겠지만, 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거,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어디가 인생이 제일 많이 바뀔 것 같아?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면 인생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그죠? 과학 고등학교 가든 외고 가든 인생이 크게 안 바뀌어요. 예, 과고 가면 다 좋은 데 가니? 과고 가도 재수해요, 요즘에는. 한 20년 전에는 과고 가면 정말 못 가도 서성하는 갔어요. 정말 과거 가가지고 3년 동안 맨날 꼴등했어. 그래도 한양대는 갔다니까. 요즘 못 가요. 지방 국립대도 못 가요. 과거 가지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물론 그 대학 간다고 해서 야, 내가 기계공학과 나왔어. 그러면 기계과 관련되어 있는 과를 가. 먹고 살아.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친구 중에서 대학 다닐 때 자취하도 같이 하수 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새끼 기계학과 나왔거든. 지금 저거 집이 강원도 태백이야. 태백에서 공무원해요. 아무 관계 없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선생님이 내가 우리과 나오는 중에서 화학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 둘 있구나. 나 학교 선생님 한 놈 하나 있구나. 둘이밖에 없어요. 60명 중에. 정말로. 그러니까 과 나왔다고 해서 전공 나왔다고 해서 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사람이 뭐 한다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얘들아. 알겠냐? 흐리멍텅하게 살지 마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지 않지? 준비한 사람한테도 행운이 온다고. 자, 봅시다. 군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다 풀었죠?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종강 경쟁입니다. 한 10분만 하고 맞춰드릴게요. 자, 군집 내 상호작용입니다. 종강 경쟁이 있습니다. 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종류의 상일체에서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 함께 살면 한정된 자원이나 서식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강 경쟁인데 생태적 지위가 뭐야, 얘들아? 생태적 지위 여기 있죠? 조심히 가세요. 자, 생태적 지위란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먹이 지위하고 공간 지위가 있어. 먹이 지위하고 공간 지위가 있는데 먹이 지위란 건 뭐냐면 내가 누굴 먹는지, 그치? 내가 누구를 잡아먹는지. 딱따구리가 있어. 뭐 잡아먹어? 폴리 잡아먹겠지. 그죠? 내가 뭘 잡아먹는지 혹은 내가 누구한테 어디에 사는지 그게 바로 뭐야? 생태적 지위야.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두 종이 있는데 생태적 지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A라는 종이고 얘가 B라는 종이야. 요 두 놈이 생태적 지위가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많이 겹치면 싸울까 안 싸울까? 싸우겠지. 그죠? 야, 니네 생각해봐. 창원에 예를 들면 노블파크나 트리비아나 할까?
야, 노블파크 아파트, 트리비앙 아파트가 옛날에 반송 아파트 재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밀었어. 재개발해서 싹 올렸어. 그지? 거기 살던 사람들, 입주민들 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뭐야? 내가 원래 아파트 있었으니까 그 아파트 가지고 뭐 돈만 더 내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새 아파트야. 그래서 그냥 청약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아파트 당첨되면 줍니다 하면 사람들 몰려 안 몰려? 미친 듯이 몰려요. 그치? 서울 지역은 더 그렇고. 왜? 사놓으면 돈 되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경쟁률이 몇 대 1, 몇 대 1 모이잖아. 맞지? 그죠? 마찬가지야. 야, 내가 나무에다가 먹이 지위가 공간 지위가 비슷해. 내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나무가 있어. 버드나무가 있어. 버드나무 여기에 요쯤에 여기 명당 자리야. 내가 여기 터죽고 살 거야. 근데 어떤 다른 놈이 와가지고 다른 종이 와가지고 여기 집 짓고 있네. 열받아 안 받아? 봤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 싸워야지. 야, 한번 붙자. 떠야지. 그게 바로 뭐야? 종간 경쟁이라고. 그죠? 그래서 지위가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칠수록 만다고? 경쟁이 심하겠냐? 덜 심하겠냐? 심하겠지. 그죠? 야, 의사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 안 많아? 많아요. 그러니까 뭐야? 경쟁률이 높은 거야. 그지? 의사 되고 싶은 사람이 작으면 의대 커트라인이 높겠냐? 낮겠냐? 낮겠지.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지위란 건 먹이 지위하고 공간 지위가 있는데 이게 비슷하게 겹쳐. 비슷한 두 종류 이상의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서 살면 만나고 싸운다고. 이렇게 두 종이 A라는 종하고 B라는 종이 서로 다른 종이 막 싸워. 싸우는 건 뭐라고? 종강 경쟁이야. 싸우는 것까지는. 그래서 A가 이겼어. 그럼 어떻게 돼? B 죽어야지. A가 이겼어. B는 뭐였어? 다 멸종했어. A만 살아남았어. B는 죽었어. 뭐야? 이걸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불러요. 그죠? 한 종이 완전히 도태돼가지고 사라지는 거. 그게 뭐라고? 경쟁 베타의 원리야.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많이 겹칠수록 종강 경쟁이 심해지고 종강 경쟁에서 종강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살아남아 번성하지만 종강 경쟁에서 진 개체군은 도태되어서 만다고 사라집니다. 그죠? 단순히 둘이 경쟁하는 것까지는 종강 경쟁. 경쟁에서 A는 살아남고 B가 다 죽었어. 경쟁 베타의 원리야. 차이점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거 수업하는데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따로 키우면 개체수가 뭐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런 모양. 무슨 모양? 무슨 곡선? S자. 이론적 곡선은 무슨 모양? J자. 앞에서 했지? 기억나요? 그죠? 요만큼 면적 차이를 뭐라 불러? 환경저항. 그죠? 그래서 최대한 늘면 요까지 늘 수 있어. 이거 뭐라 불러? 복습을 안 하시는구나. 환경수용력. 시험 볼 때 할 거지? 그죠? 자, 따로 키우면 애기 집신벌레가 이만큼 되고요. 집신벌레가 이렇게 됩니다. 개체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둘이 같은 데 키웠어요. 같은 데 키웠더니 애기 집신벌레도 늘고 집신벌레도 늘어요. 늘었는데 어떻게 돼? 먹이 지위하고 공간지위가 겹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싸우겠지. 이것 봐라. 한 판 더. 뭐? 여기는 애기파. 여기 뭐? 그냥 파. 둘이서 붙었어. 야, 제껴. 확 붙었어. 붙어가지고 누가 이겼어? 애기파가 이겼어. 집신파 어떻게 돼? 다 죽어야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죠? 사라져요. 맞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지? 그죠? 네. 단독 배양할 경우는 이렇게 된답니다. 같이 배양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겹치면,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싸우니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죠? 나하고 쟤하고 싸웠어. 싸웠는데, 쟤가 죽었어. 저 종이. 근데 나는 타격 입어, 안 입어? 입어요, 나도. 그죠? 아니, 싸워가지고 한 대도 안 맞고 끝나는 게 있어. 나만 때리고 쟤는 안 때렸어. 잘못하면요, 망치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도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맞으니까 딱히 나도 생활 병원비 나오고 막 안 좋아. 잘못 맞아가지고 이빨 한 2개 빠졌어. 쟤는 다리 부러졌는데. 그죠? 서로 쌍방이네 이렇게 하면서 안 좋다고. 같이 법원 가가지고 같이 막 싸운단 말이야. 그죠? 차 빼라고 가가지고 아저씨 차를 왜 이따구로 대나요? 이렇게 하면서 때리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때렸어. 붙었어. 그죠? 그럼 서로 병원 가서 뭐해? 진단서 끝이. 나는 8주, 나는 6주. 뭐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서로 안 좋아요. 그죠? 싸웠다고. 안 좋단 말이야. 싸우니까 아 이거 안 좋네. 나도 치명타를 입고 쟤도 치명타를 입어요. 서로. 안 좋네. 그래서 싸우지 말자. 라고 해서 많은 거야. 생태계 얘들도 알았다고. 싸우면 안 좋다고. 그래서 만나고 안 싸우는 거야. 안 싸우고 야 기류가 겹치잖아. 나 이거 안 먹을게. 너 그거 먹어. 이렇게 하면 많은 거야. 나누는 거야. 먹이를. 그게 뭐야? 분서야. 나눌 분자야. 먹이도 나누고 사는 것도 나누는 거야. 서로 암묵적으로. 오지마에 알겠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살면서 먹이의 종류를 바꾸거나 서식 공간, 생활활동 등을 달리하여서 경쟁을 많은가 피하는 거야. 뭘 나눠? 먹이의 종류를 나눠. 바꿔. 서식 공간도 나눠. 활동 시간도 야, 너 2시에서 5시까지 와. 나 5시에서 7시까지 갈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네. 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생존할 기회를 높여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솔새의 문서, 피라미와 은어의 문서 이렇게 쭉 있는데 솔새 봐봐. 북아메리카 솔새입니다. 솔새가 나무에 이렇게 사는데 같은 나무에 살아요. 그럼 같은 나무에 사는데 이렇게 사니까 야, 나 여기 살래. 맨 위에. 나 옥상 좋아. 나 탑 좋아. 그래. 그럼 난 중간쯤. 저는 여기요. 이쪽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거야. 전 맨 밑에요.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야. 안 싸우고. 얘 올라가. 절대 안 올라가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피라미하고 은어입니다. 피라미. 자, 민물에 피라미하고 은어가 있는데 자, 피라미는 은어가 없을 때 하천의 중앙일 때 피라미가 은어가 없으면 여긴 나으발이요 해가지고 여기서 단대 가운데서 근데 은어 행님이 들어왔어. 아 저거 나하고 아씨 해가지고 뭐야? 피라미가 비켜주는 거야. 바깥으로. 그죠? 그럼 은어도 뭐야? 피라미가 비켜주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뭐야? 피라미 쪽에 가 안 가? 안 가는 거야. 나는 가운데만 있을게. 오케이. 우리는 바깥쪽에 있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없을 때는 하천의 중앙에서 뭘 먹었대? 하천의 중앙에서 녹조류를 먹으면서 서식했대. 근데 은어 행님이 오니까 행님 오네. 싸움이 별로 안 좋은데 해가지고 은어가 이제면 하천에 뭐 한다고? 바깥으로 빼죠. 하천의 가장자리를 이동해서 수소곤충을 먹고 은어가 뭔데? 녹조를 먹는데.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분서야. 오케이? 되셨습니까? 물가에 사는 새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문제 진도 나간 거 풀어오세요. 되셨죠? 야, 얘들아. 여기까지 풀어와. 121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나중에 화학하러 와라.